태산이 무너진 듯 강물이 갈라진 듯 이 충격, 이 비통 어디다 비기리까.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서거 소식이 전해진 그날부터 국장 전날까지 청와대를 비롯한 전국의 분향소에서는 1700여만 명의 국민들이 분향해서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1979년 11월 3일 9일장으로 모신 가운데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국장이 엄도돼 먼저 청와대에서 파리식을 가졌습니다. 태극기로 덮인 고인의 유해를 모신 영구차는 양쪽이 많이 보이게 했으며 16년 전 들었던 청와대를 떠나 6개월 직장으로 향하는 박정희 대통령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군악대 반주에 맞춰 1절만 다음은 대통령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대통령의 묘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채통이 어찌해야 될지 이 지경에 하셨던 데 몰렸는지 박 대통령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한없이 사무치는 오늘입니다. 밤마다 보릿고개 악몽에 가히 눌렸던 백성들의 넋을 일으켜 세우신 새마을노래, 위대한 초혼가의 깊은 속정이 오늘에서 아라리 가슴에 역주행을 상징하는 최악의 자충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국가를 내려놓기 흉내는 죽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좌파 정권의 설익은 야심작인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시장의 순기능을 왜곡하는 총체적 경제 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급발진 정책의 산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편가르기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도처에 첨예한 적대적 구도가 공고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좌편향포 분위기를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신적대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의 순간이 정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의 법정은 준엄한 법입니다. 피고석에 앉게 될 고얀 화상들이 줄줄이 떠오릅니다. 어떤 권력도 역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박 대통령을 존경해온 한 행정학자가 각하의 영전에 섰습니다. 아니 못 나가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 근대화에 집중적인 정성을 들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셨고 그 덕으로 현재 우리들은 세계 어디에 가도 인정받는 선지가 되어졌습니다. 박 대통령의 경제적 업적, 애국심, 검소한 생활, 강인한 인품을 위해서는 또한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제도의 채택으로 대한민국 정부 회계제도의 현대화를 기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1962년 2월 기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장차 필요할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수입과 수출을 직접 연계하였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해안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찍이 준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서 간직하신 저명 본인에게는 매섭게 그리고 남을 위해선 따뜻하라는 고사성어, 직위추상, 대인 충풍의 말씀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새마을운동의 국제화가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박 대통령의 정신과 방법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님의 뚜렷한 업적은 남북 격차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는 자유민주제,
그리고 시장 경제 제도를 처음부터 견제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박하와 여사님의 영생 복락 누리실 것을 빕니다. 2018년 10월 26일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유정의 복배. 대대로 물려받은 가난과 패배주의에 찌든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놓으시고 호련히 떠나신 지 은 39주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9년 전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은 물론 산천초목도 놀랍고 통곡했던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모두가 놀라 몇 날 며칠 동안 수업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때의 충격과 고통, 그리고 아픔이 지금도 새롭기만 합니다. 자라던 세대였던 저는 당시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체험하면서 보았던 것입니다. 지도자 한 분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고 또 발전시키는가를,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적에 먹을 것이 없어 줄인 배를 놓이면서 빌딩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졌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나라와 사회 전체가 부유해지는 나라. 지나고 보니 고도 성장이라고 불리던 바로 그때 박정희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만들고 또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반만년 역사에 참으로 절대 가난에서 벗어난 시대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비상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또 튼튼해졌습니다. 세계 5위의 수출국, GDP 11위,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해 김정은에게 바치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신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밤잠을 자지 않고 이뤄놓은 이 나라가 좌파 세력의 바로 앞에 무기력하게 놓여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명목으로 한미 간의 혈맹, 수많은 우파 인사들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구속하거나 조사하는 등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주적인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노동당 정권에게는 친구라며 껴안고 퍼주지 못해 안달하는 모양입니다. 자랑스러운 이 나라가 어찌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두 눈을 비비고 두 볼을 꼬집어 봐도 이 엄연한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건면 헌신자조의 정신으로 이 나라를 다시 구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박정희 대통령님, 당신의 사랑하는 딸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위대한 정신과 가치를 이어받아 이 땅의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이렇게 놓으신 이 놀라운 성장의 열매를 먹으면서도 그 뿌리를 부정해온 이 훈계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통진당을 해산하고 북한에 일방적으로 퍼주는 노릇을 하는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고 좌파 가치를 우선적으로 내세운 왜곡된 역사책을 보여줬는 등 좌파 세력과 싸웠지만 불의의 때를 맞아 그만 영어의 몸이 되었습니다.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는데 제3자 뇌물죄라는 이름도 생경한 죄로 엮어서 구속했습니다. 촛불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선동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재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치보복이고 탄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도 함께 감옥에 갇힌 마음으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님,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다시 대한민국을 되찾자는 운동이 마치 당신이 만드셨던 새마을 운동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앞세우고 도시마다 매주 아이언은 구별 없이 문재인 정권 퇴진과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그리하여 박정희 대통령님이 꿈꿨던 나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대통령님이 피땀 흘려 일궈놓은 이 나라를 반드시 좌파 무리들로부터 되찾아 반석보다 더 튼튼한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뭉칠 것입니다. 합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가 되겠습니다. 중단 없는 정진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다짐 아래 제2의 건국으로 제2의 건국의 각오로 다시 이 나라를 지켜내겠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 살해를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애국 투사들을 감옥으로부터 구하고 이 나라도 바로 잡겠습니다. 다시는 좌파들이 또 공산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넘어보지 못하게 철동 같은 안보와 방공 정신으로 뭉쳐 지키겠습니다. 사랑하는 박정희 대통령님, 10월의 하늘은 39년 전 당신이 가는 날처럼 푸르르고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당신의 눈물인 양 비가 내립니다. 해마다 대통령님이 그리워지지만 올해는 더욱더 그립고 간절해집니다. 아마 그것은 지금의 저희들이 형편이 너무도 안타깝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도 실망도 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저희에게 주신 가르침이요 박정희 정신입니다. 이제는 싸우겠습니다. 투쟁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대통령께서 만드셨던 이 아름다운 나라를 자손 대대에 물려주어 대한민국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 청사의 길이 빛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조국의 산하와 영면하시어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2018년 10월 26일 KBS 공농노동조합위원장 생산적 이날 안개 때문에 뒤늦게 도착한 일본의 옥고를 조문특사 치르고 기시전 계시고 부상과 또 많은 젊은이들이 당신을 독재자로 오해하고 매도하는 이 시절에 대통령님의 추도사를 준비하게 되어 오히려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대통령님을 폄하하는 잘못된 교육과 정책으로 인해 이 땅의 후배들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를 잊어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당신을 독재자로 오해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왜곡된 분노의 시각을 걷어내고 당신을 올곧게 바라보고 존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자기 책임과 자조정신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신념과 확신입니다. 새마을운동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경제성장 모델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굶주림을 없애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대통령님의 해안과 지도력 때문이고 이에 감사하는 것이 대다수 소박한 시민들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민주화 도그마에 빠져버린 오늘날 대한민국의 세태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저명한 학자들과 한국 세계 정권의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하버드대학교의 에즈라 보겔 교수도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은 없다. 박정희 대통령은 헌신적이었고 개인적으로 착곡하지 않았으며 열심히 일했다. 그는 국가의 한 몸을 바친 리더였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좌파들이 좋아하는 브루스 커밍스 교수도 그는 진적으로 국력을 키웠고 다른 후진국 지도자와는 달리 부패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기에 한국은 공산권의 마지노선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지적했고 영국 수상 제임스 켈러한도
남한을 공산통일하려는 소련의 계획이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좌절되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마저도 박정희 대통령은 나의 롤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리쿠안유 총리는 많은 지도자들과 달리 박정희 대통령은 여론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자신의 정력을 오로지 일하는 데만 집중하고 평가는 역사에 맡겼다. 만약 박 대통령이 눈앞의 현실에만 집착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금소평, 원자바오 같은 중국의 지도자들도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정책이 중국의 모델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정일마저도 새마을운동을 높이 평가하며 대통령님의 묘소에 참배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계셨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유신 독재라 일컫는 70년대 전후는 공산주의 광풍이 세계를 집어삼키며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때입니다. 중국에서는 66년에서 76년 사이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으로 수백만 또는 수천만이 희생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75년에서 79년 사이 크메르즈 폴포트가 모택동주의에 입각해 국가 개조를 실행하며 300만에 달하는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추도사를 마칩니다. 서울대 토론 대표 김은주. 저 묘소에 잠들어 계시는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 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박정희 대통령님 하면 여러분께서 대통령님 하고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유경수 여사님께서도 좀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유경수 여사님 하면 여러분께서 여사님 하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수 여사님. 두 분이 환하게 웃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10월은 박정희 대통령의 계절입니다. 11월과 가을은 박정희 대통령의 계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11월 14일에 태어나셨고 10월 26일에 당시 나이 31살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번 만나본 지도자에 대해서도 그런 글을 쓰기가 어려운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글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역행성 식도염에 걸렸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박근혜 영예, 박근영 영예를 비롯한 가족들, 그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 비서관들, 장관, 국회의원, 그때에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박정희라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 상관, 동료, 부하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저런 애정과 칭송을 받는, 그때부터 저는 박정희에 관한 비밀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 31살 4년차 젊은 기자, 박정희 대통령 탐구의 비밀은,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의 비밀은 진정성이었습니다. 왜냐? 진정성이 없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의 9년 3개월 비서실장을 지낸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책상에 매달렸습니다. 구 반파파트 구석에 있는 오원철 전 경제수석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제5공화국 정권에게 정치적으로 보복을 받아서 오원철 경제수석은 사실상 세상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안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을 해서 오원철 경제수석을 한 번, 두 번, 세 번씩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거의 죽었던 오원철 경제수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기 집안 구석구석에 다 쌓아놨던 박정희 대통령과의 중화공업 건설 자료를 나에게 보내주면서 하나씩 보여줄 때마다 죽은 오원철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비서관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전속 이발관, 박정희 대통령 이발을 하는데 러닝셔츠에 뚫린 구멍을 회고하면서 저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증언이 가능한가? 한때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강압과 돈으로 사람들을 일순간 움직일 수는 있어도 세월이 12년이나 지나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젊은 기자에게 저렇게 자신들의 심장을 내놓으면서 박정희를 증언하는 이 나라.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진정성이 없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외쳤던 역사의식, 인생 자체가 진정성이었고 그런 신념의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 앞에서 박정희를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진정성을 확인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좌파는 박정희 대통령을 공격합니다. 친일파라고 공격을 하고 일본 육사를 나왔다고 공격을 하고 헌정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쿠데타를 저질렀다고 공격을 하고 유신 독재로 독재 정체를 자행했다고 공격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해하면 그 모든 것들 다 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거대한 나무의 줄기는 진정성이요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요 자기 자신을 쿠데타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쿠데타였지만 애국의 쿠데타였고 운명적인 쿠데타였고 근대화 혁명으로 성공을 이룬 쿠데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5.16을 쿠데타로 태어나서 혁명으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세계사에서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집트의 나세르, 터키의 케말 파샤, 페루의 벨라스코 장군 모든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위로부터의 혁명을 완수해서 그 나라들을 구했습니다. 유신 정치는 독재 정치였습니다. 유신이 독재였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자랑스러운 운명의 독재이자 자랑스러운 애국의 독재였습니다. 인간이 성공하려면 젊은 날의 한때의 연애의 욕망을 절제하고 방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자제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계엄령을 자기 인생에 내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한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박정희 시대의 대한민국이 그런 계엄령이 필요한 그런 젊은 날의 나라였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독재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탐욕 독재가 아니라 이 나라를 구하고자
방법론으로서 채택했던 운명의 독재여 우리 민족의 운명에 내렸던 인권과 부정 애국의 계엄령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3대 공적이라며 진정성이 이 나라를 이 위대한 나라를 살리고 건설을 했는데 이제 통곡하는 저들을 좌파 무도한 정권이 이 나라를 망국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에 에어컨이 있는데도 에어컨을 켜지 않고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창문으로 파리가 들어와서 박 대통령은 파리채로 파리를 잡았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파리채가 있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전기는 아끼면서 국가 예산의 4분의 1을 쏟아부어서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고 그 발전소가 77년에 완공이 돼서 이 나라의 산업을 키우고 우리 국민들에게 값싼 전기를 제공을 해서 이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엉뚱한 재난영화 이상한 좌파영화 하나 보고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면서 원자력 산업을 때려 부수겠다고 사람이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정신을 살리고 역사의식을 다시 상기시키고 한 손에 총칼 들고 주위에 맞서서 피와 땀과 눈물로 이 나라를 지켰던 16만의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싸워서 피로써 지킨 이 나라의 이 위대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세계의 귀빈들을 모아놓고 공산주의 사상가 신용복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나라의 국민이 청계천 여공서부터 파독, 광부, 간호사 이르기까지 피와 땀과 눈물로 국가를 건설할 때 평양에 가서 김일성으로부터 기름진 음식과 돈과 집을 받고 호의호식했던 윤희상, 이 위대한 나라의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그 친북주의자 윤희상이 묘소에 가서 헌화하고 그를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해서 언젠가 자연적인 수명이 다해서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묻히려고 할 때 이 16만 영혼이 일어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막을 것입니다. 자, 추모객 여러분, 이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추모객 여러분, 이 비는 박정희 대통령의 눈물입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이 나라의 동포들과 함께 피와 땀과 눈물로 건설한 이 나라를 망치는 세력에 대한 한탄의 눈물, 자신이 그토록 사랑해서 대통령 선거의 최종 투표에서 51.6%라고 하는 516이라는 숫자로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던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한 슬픔의 눈물. 그러나 이 위대한 나라가 5천년의 가난으로부터 일어섰던 이 위대한 나라가 좌파 무리들의 이런 횡포에 결코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염원의 눈물이 오늘 이 박정희 대통령의 눈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의 아바타 같은 사람을, 당신의 분신 같은 사람,
제2의 박정희, 제3의 박정희를 이 나라에 보내시오. 좌파의 무도한 이런 좌파의 쓰나미로부터 이 나라를 구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이경수 여사님, 영면하십시오.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생존시하신 말씀을 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현장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는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명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손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경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근면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이어서 불교 박사 이윤상 작가 김동진 작곡으로 국립문화관과 300여 명의 합창단으로 불리워진 국가 합창과 조선발사 국립문화관의 찬송행진곡 연주를 마지막으로 연결식이 끝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유해를 모신 정부차는 상군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진영의 상군 선화교 인도들의 공성으로 연결식장을 떠났습니다. 광화문 문물을 뛰어지나 세종도 내거리를 향하는 이 만들어낸 유신 체제로 첫 번째 그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위기는 국가 75년 월남 패망과 함께 인도진압 반도의 공산화가 이루어지자 북한이 그런 분위기의 고무대에서 여기에 편승해서 남침을 기도했지만 결국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4 남북 공동성명 바로 그 두 달 후에 바로 요인 암살 계획을 문세광을 통해서 시켜서 물론 목표는 저희 아버지였지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됐죠.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북한과 대처하고 있는데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대통령의 의무를 대단하게 생각하셨을까?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을까? 항상 그때 자동차가 별로 없던 시절에 어떤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자동차를 타고 가게 되면 남이 나를 부러워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싫다면서
자동차에 타서도 꼿꼿하게 등을 대지 않고 앉아서 갔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 물론 학창 시절이지만 또 그리고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시절에 항상 아버지를 반대하는 반체제 인사의 이인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여자분이신데 학교에서 인사를 하면 다른 교수님들을 잘 받아주셨는데 그네 학생 잘 있었어? 요즘 공부 잘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인자 교수님은 인사만 하려고 그러면 냉랭하게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쪽으로 가버리시고 이렇게 하시더니 갑자기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할 때 이제 교수님들이 회의를 하고 우리가 어떤 학생들한테 어떤 상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걸 논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근데 평소에 박근혜 학생의 인사를 잘 받아주던 대다수의 선생님, 교수님들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박근혜 학생이 우등상, 개근상, 정근상, 그 공로상 이거 다 받게 생겼는데 이거 우리가 잘못 주게 되면 지금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이걸 다 준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한두 개는 빼라 이렇게 이제 논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에 박근혜 학생의 인사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보기만 하면 딴 데로 피하고 냉랭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던 그 이인자 여성 그 교수님께서 갑자기 쌍지팽이를 짚고 나서시면서 무슨 소리냐, 대통령 딸이라도 정근을 했으면 정근상을 줘야 되고 개근했으면 개근상 줘야 되고 우수상을 줘야 되면 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전상을 다 휩쓴 그런 졸업식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참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신 딸한테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주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내 딸아, 이거는 미륵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나는 해마를 위주로 하나니 이는 먼저 어지럽게 하고 난 뒤 바로잡는 천지의 이치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하늘이 점지한 자는 발동하니 능히 시련을 받고 나야 복이 이르느니라. 먼저 안락을 누리는 자는 복을 받기 어려우니 고생을 복으로 알고 잘 받으라. 만일 당하는 고생을 이기지 못하여 애통히 여기는 자는 다가오는 복을 물리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매주 그렇게 어려운 역경 속에서 참 추우나 더우나 얼마나 덥고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런데 나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다른 행사가 있으면 또 그쪽으로 옮기시면서 애써주시는 대한애국당의 조은진 대표님을 비롯한 그 지도층의 여러분들 또 우리 당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 존경하는 김진태 의원이 의정 활동에도 바쁘신데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감사한 모든 분들께 개별적으로라도 좀 통화를 하면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제 부족한 인사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이건 제가 조용히 제안을 드려야 될 내용이지만 유족 인사말을 제외하고는 여기에 오신 추념사를 하시는 분들께서 너무 말씀을 구구절절하게 정말 마음에 닿는 이야기, 저걸 꼭 내가 기록해야 되는데 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희 아버지도 듣고 계시니까 결국 다 우리 아버지의 업적을 이렇게 찬양해 주시는 그 말씀이니 박수를 좀 요란하게 쳐주시는 것이 어떨까. 아까 박수가 치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났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이런 거룩한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월 3일 9일장으로 모신 가운데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국장이 엄수돼 먼저 청와대에서 발인식을 가졌습니다. 태극기로 덮인 고인의 유해를 모신 영구차는 양쪽 유리로 환히 보이게 했으며 16년 정들었던 청와대를 떠나 영결식장으로 향하는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유해를 유족과
고인을 측근에서 모시던 청와대 직원들이 눈물로써 길목을 메우고 청와대에서 중앙청으로 가는 삼청동 거리에는 남녀노소 수많은 시민들이 통곡으로 전송했습니다. 중앙청 광장에 마련된 영결식장. 벤스미 국무장관과 나위 줄라사피아 태국 부수상 등 47개국 조문사절과 국내외 각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영결식이 시작된 오전 10시경 전국의 사이렌이 울리자 온 국민이 1분간 묵념을 올려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날 전 세계의 관심이 이곳에 집중된 가운데 장유위원장인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 행은 고 박정희 대통령 영전에 근국 군장 대한민국장을 추정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 행 최규하 국무총리는 조사에서 우리는 고 박정희